이 사랑의 마음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재들 짱입니다. 짱 진짜 최고. 이 백성을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죠. 막 읽다가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 마음을 보면은 그냥 진짜 수건을 갖다 놓고 진짜 눈물을 짜내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진짜 설레이고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천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천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내용 면에서 있어서 뭐 어떤 업적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황 선생님이나 뭐 율곡이나 세종대왕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마음 면에 있어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천재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는 그냥 이런 내용을 쓸 때마다 막 가슴에 그냥 이 별이 그냥 가득 차오는데, 별 한 개가 아니라 막 은하수가 떠다니는 느낌. 이거 진짜 경험해봐야 되는데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너무나. 아무튼 이런 천재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저는 인문고전 독서,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가장 밑바탕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없이 노하우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재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버트 위너, 인공두뇌학의 창시자, 천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 보이스 사이디스, 자제들,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겪었다니까요. 한 사람은 10살 무렵에 하버드 교수들을 지적 충격에 빠뜨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 여자 혐오증, 신에 대한 어떤 불경.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성경책 읽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소리 지른.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자를 못 사귀어요. 여자를 좋아하는데 인격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감금돼요. 아버지가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런데 그리고 얘도 10대 시절에 하버드 교수한테 천재로 칭송을 받았는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가족이 아버지가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요. 거기 탈출하고 그러다가 뉴욕 월스트리트 가서 청소부로 일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막 자살 막 시도도 하고 막 인생이 그냥 인생 콩가루가 돼버린 거지. 그러다가 조용히 홀로 쓸쓸하게 죽었어요. 이런 천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노하우만 얻어서 내 마음은 천재가 되지 못하고 내 뇌만 천재가 되는 거야. 그거 정신병이 걸리는 거지.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은 말이죠, 천재 중에 천재예요. 20대 시절에 천재의 저작을 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3살 때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을 읽어줬어요. 이미 8살 무렵에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대에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니까요. 인격 분열 막 이런 조짐이 일어나고.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되게 너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서양 인문고전 독서교육, 서양 인문고전 독서교육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마음이 빠진 독서, 사랑이 빠진 독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모르는 독서, 나를 위한 독서인 거죠. 내 자신만을 위한 독서. 천재가 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천재가 된다, 끝! 그러다 다 정신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울해요. 내 자녀한테, 우리 아이한테 내가 막, 그래, 나도 천재만 만들어보자.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인문고전 그렇게 공들여 읽었는데, 24살에 하얀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 이런 맹점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 그 김나지움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거기 김나지움을 리더를 만드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그 인문고전 독서에 사랑과 인격이 없었던 거예요. 헤르만 헤세 정신병이 약간 생겨가지고 학교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랬어요. 20살, 20대 무렵에 원래부터 인문고전 독서를 했지만,
인문고전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대학 중퇴를 내버렸어요. 거기 그 사람이 다니던 대학도 명문대학이어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했는데 사람과 인격이 빠지니까 톨스토이는 천재니까 알았던 거지. 그쵸? 이 대학의 인문고전 독서 교육은 죽은 독서 교육이구나. 이러다가 나도 잘못하면 하얀 집 갈 수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대학 중퇴하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왜 대학 중퇴했냐 했더니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그러면서 루소의 저작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천재 소설가가 돼서 나타나죠.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떤 뭐 군대 장교를 만들려고 무슨 사관학교인가를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사관학교 공부는 안 하고 인문 고전만 너무너무 열심히. 거의 막 애인하고 연애하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형한테 편지로 써 막 맨날. 막 그 열에 들뜬 사람처럼 막 취해가지고 막. 그 한번 생각해요. 도스토옙스키 그 마음을. 왜 그랬을까요? 아니까. 제가 세종대왕을 만난 것처럼 그 마음과 접속하니까 황홀한 쾌락의 경지, 절대 쾌락의 경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은 영적인 쾌락이거든요. 이것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경지는 인문고전 독서가들의 그 마음을 하는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쾌락의 경지 도스토옙스키는 깨달았던 천재니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자들을 위한 소설을 쓰잖아요. 이해 가시죠? 왜 그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민중을 위한 책을 썼는지.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아무리 하버드 대학 아까 말씀드린 뭐 로버트 위너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천재라고 하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발끝도 못 긋다라거든요. 야,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정말 너무 멋진. 이런 데서 박수가 한번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인문고전을 읽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특히 선생님 그렇죠? 제가 제가 출간한 책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책인데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인문고전 독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고 그 독서 목록을 애한테 적용시키면 큰일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 건데 특히 선생님들 진짜 교사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앞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을 일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